안녕하세요. 한다편호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 대형견 절대 키우지 마세요라는 컨텐츠로 유튜브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그 1차 중대장 시절에 풍산개를 1년간 키우다가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독도라는 강아지였습니다. 1년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하는 가슴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하는 저를 보시고 어머니와 주변 분들께서는 그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기를 권장하셨습니다. 그렇게 럭키와 다롱이를 키우게 됩니다. 어, 첫 번째로는 골든 리트리버와 스피치를 제가 10년간 키우고 있는 견주인데요. 끝까지 함께할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골든 리트리버와 스피치를 키우게 된 건 어릴 적부터 키우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서양 영화에서 보면 복슬복슬한 털과 순둥순둥한 성격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종이죠. 스피치는 복슬복슬한 털과 여우처럼 생긴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2013년 7월부터 다롱이를 시작으로 8월에 럭키를 입양했습니다. 다롱이는 스피치종이고요. 럭키는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풍산개의 독도가 혼자서 외롭게 지낸 것이 마음에 걸려 외롭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두 마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독도는 이름에서처럼 좀 외롭게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마음이 아팠고 혼자보다는 둘이 있는 게 더 외롭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두 마리를 키우게 됐고요. 확실하게 그 한 마리를 키울 때보다 두 마리를 키울 때 마음이 좀 더 편안한 건 확실합니다. 장시간 외출을 하거나 며칠 집을 비우게 되는 상황에서는 덜 미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럭키와 다롱이가 사이가 좋아서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15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말 마음과 생각처럼 강아지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자식은 없지만 자식을 키우는 주변 지인들을 보면 아이가 마음처럼 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고생스럽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아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지만 강아지는 일부 의사소통은 되지만 사람처럼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는 입양한 지 3개월 동안 정말 일상 다반사였고 제가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때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못한 훈육 방법을 사용한다면 뭐 예를 들면 뭐 때린다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뭐 계속 호통을 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칫하면 견주님의 훈육만으로는 케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책을 2권 정도는 읽어보시고 반려견 행동 전문가의 유튜브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2권 정도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이 도움이 된 건 확실했고 지금 한 권은 아랫집 사시는 분들께 드렸습니다.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했기 때문이죠. 자, 사람도 각자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듯이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장하는 이런 그 종의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또 일반적인 성격이나 또 성향이 있지만 100% 모두 내 강아지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럭키는 3년 전부터 중형견 이상의 강아지들을 보면 굉장히 짖기 시작합니다. 리트리버 종의 특징이라고도 하던데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다가 나이가 들고 대형견 호텔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뒤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다롱이는 집안에서 외부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으로 짖기는 하지만 산책을 하면서 심하게 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럭키가 다른 개를 보고 짖으면 그거에 대해서 동요를 하긴 합니다. 예.
그 럭키가 대형견 호텔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건 다른 그 리트리버들이 한 10마리 정도 있었던 그런 그 대형견 호텔이었는데 저희가 와이프랑 같이 또 처가 식구들과 같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대형견 호텔에 처음 맡기게 됐어요. 처음 맡길 때 이렇게 많은 강아지들과 함께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럭키는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고 거기 있던 강아지들은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다 보니까 럭키와 다롱이가 반가워서 와가지고 뭐 냄새도 맡고 인사도 하자고 하는데 럭키 입장에서는 한 10마리 정도 되는 강아지들이 막 달려드니까 그 부분이 너무 충격이었고 또 끊이지 않고 계속 와서 냄새를 맡고 막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막 이렇게 어 터치를 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짖고 살짝 물기도 하는 뭐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행 일정을 좀 수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 강아지들을 보면 많이 짖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엄청난 활동량과 호기심은 한 생후 12개월 동안은 매일 그 멘붕을 아마 성사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우리 견주님들께서는 어, 굉장히 반겨주는 강아지들의 그 이쁘고 귀여운 모습들을 기대를 하실 텐데 문을 딱 열었을 때 집안 곳곳에 대소변이 있고 막 냄새도 막 심하게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배변 훈련에 많은 그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또 주인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강아지들은 자기의 그 기분과 원하는 것을 또 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거나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대놓고 주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불만을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럭키가 주로 그랬는데요. 간식을 주지 않거나 산책을 가지 않거나 하면 저를 이렇게 흘겨보더니 거실 한복판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소변을 보기도 했고 또 제가 아끼는 신발들만 그렇게 골라서 신발장에 넣어두지 않으면 막 물어뜯고 막 흔들어 가지고 신발을 더 이상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곤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기분이 좋거나 배부를 때에는 또는 간식을 많이 먹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들한테 심술도 부리고 복수를 하는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자식이 원하는 걸 모두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걸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강아지들이 모두 강아지들이 원하는 모든 걸 해주면 강아지들의 습관도 나쁘게 들고 견주님과 그 조화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강아지와 타협도 해야 되고 또 강아지가 그걸 인지하도록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식으로 복종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 훈련사가 아니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막 성취를 한 건 아니지만 또 그리고 어떤 대회를 나가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성한 활동량은 진짜 매일 산책을 1시간 이상씩 막 요구를 합니다. 강아지들이. 다행히 저는 그 강아지들이 어렸을 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근무하던 부대가 이렇게 넓고 또 안 쓰던 그런 부지가 많다 보니까 풀어놓고 산책을 할 수가 있었고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게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또 역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군 전역 이후에는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목줄을 풀어놓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건 생각도 못했고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또 럭키와 다롱이 특히 럭키가 그렇죠. 대형견이다 보니까 몸이 많이 커지고 나서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막 그러진 않지만 반가워가지고 막 다가가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또 위협의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거나 놀래셔가지고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목줄을 착용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넘치는 대형견의 그 힘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체격이 왜소하신 그런 남성분들도 많이 힘에 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획에 끌려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종종 어머니께서 집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그 아이들과 같이 산책을 할 때에는 힘이 너무 세서 넘어지시거나 또 고양이를 보고 갑자기 또 럭키 같은 경우에 튀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깨를 다치시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영을 오랫동안 해서 굉장히 좋은 근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힘에 많이 부처합니다. 그러니까 꼭 대형견을 키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 그러면 대형견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을 하신 뒤에 입양할지를 결정을 하세요. 주변에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 그런 집이 있다라 그러면 한번 직접 산책도 한번 시켜보는 경험 해보시는 것도 좋고, 뭐 애견 카페라든지 아니면 애견 훈련소 같은 데를 가셔가지고 대형견을 직접 한번 이렇게 만져보거나 아니면 컨트롤 해보는 이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집안 가구와 벽지 그리고 내가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은 강아지들의 장난감이고 사냥감이라는 겁니다. 이갈이를 할 때는 정말 왕성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특히 럭키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왕성하게 씹어댔는데요. 야외 산책 다닐 때는 돌도 씹고 뭐 나무도 씹고 풀도 씹고 이 왕성한 호기심은 어, 저 어떻게 주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잇몸의 간지러움을 해결하려고 집안에 있을 땐 침대 다리나 또는 뭐 바닥 몰딩 그리고 책상 다리 등 뭐 이런 걸 엄청나게 씹었고요. 그래서 침대 다리는 하나가 없어졌고 책상의 그 한쪽 다리마저도 사람 팔뚝만 하던 것이 이쑤시개만하게 짜금해졌습니다. 예. 약간 과장을 좀 보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균형도 못 맞추고 책상과 침대를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뭐 추억처럼 웃고 넘길 수 있는데 그 당시엔 진짜 멘붕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지 있죠, 벽지. 벽지도 나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예. 가장 윗부분에 입에 닿지 않는 부분 빼고는 한 벽의 한 5분의 2 정도는 대부분 다 뜯어버렸기 때문에 집안 수리비로 적지 않은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한 18개월 정도 지나면 1년 6개월 정도, 한 살 정도 지나고 나면 좀 줄어들긴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면 진실의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벌칙을 주기도 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그 케이지를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데 그 훈련을 하시는데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가 거의 1인용 소파만한 수준이다 보니까 집에 둘 곳도 없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뭐 제 서재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나 또는 저희 집에 있는 테라스에 내보내서 놀아주지도 않고 반성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뭐 강아지들이 반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주인과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요 부분 그 부분으로 좀 자신들의 이 행동을 사고를 반성해 보는 그런 느낌은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휴대폰 또는 뭐 리모컨, 뭐 화장품 그리고 각종 뭐 연고 그리고 이어폰 등등은 이렇게 입에 물 수 있는 그런 사이즈 같은 건 정말 간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모두 강아지들의 장난감이자 사냥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몸이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동전을 삼킨다든지 구슬을 삼킨다든지 여러 소품들을 삼키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다롱이 그 스피츠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가 아토피가 있어서 아토피 연고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에 어떻게 바닥에 있었는지 아니면 뭐 테이블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 씹어 먹고 그 연고를 입에 이제 먹은 거죠. 그래서 쇼크가 와가지고 죽을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그 쇼크 상태에선 깨어났는데
그 이후에 다롱이의 신장과 간에 손상이 생겨서 피부가 안 좋아지고 또 살도 급속도로 그렇게 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쇼크가 왔을 때 그 집 온 곳에 대소변을 받아 가지고 거의 뭐 진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사실 충격적이지도 않았고 뭐 큰 일도 아니었던 건 다롱이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 상실감, 그리고 그 걱정 때문에 아내와 제가 보낸 그 한 이틀간의 시간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